새벽 2시 잠들기 직전에 울린 카드 결제 알림들. A카드 결제 금액 184만 7,400원. B카드 결제 금액 89만 2,300원. C카드 결제 금액 47만 7,500원. 그날 새벽 알림이 연달아 울렸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총 320만 원이 넘는 카드값.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면서도 막상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카드값들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 수원에서 3남매 중 막내로 자란 저는 정말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죠. 공부 못해도 괜찮으니까 성실하게만 살아라. 그게 부모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성실함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전문대를 졸업하고 부동산 모델하우스 리셉션으로 취업했어요. 월급 220만 원. 첫 월급날 정말 뿌듯했죠. 이제 나도 돈 버는 어른이구나. 문제는 퇴근 후 시간이었어요. 습관적으로 인스타그램을 켜면 그곳엔 제가 모르는 세상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오늘 브런치 맛집 이 파스타 진짜 강추. 이번에 남친이 준 선물. 샤넬이 샤넬했네. 땡큐. 나만의 제주도 3박 4일 힐링 여행. 다음엔 어디로 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고등학교 동창 미영이의 인스타였어요. 5성급 호텔 프런트. 첫 출근. 신입사원도 이런 복지가? 아예. 같이 졸업했던 미영이는 어느새 5성 호텔 프런트에 서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부러웠어요. 나도 저런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 그날 밤 화장실 거울을 보면서 처음으로 제 얼굴이 싫어졌어요. 역시 외모 때문인가? 나만 이렇게 평범한 건가? 인스타에서 본 예쁜 언니들과 비교하니까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다가 뜬 성형외과 광고가 운명을 바꿨어요. 콧대 하나로 인생이 바뀝니다. 무이자 할부 가능. 그 순간 마음이 확 기울었어요. 5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성형외과 영상을 보다가 계속 뜨는 광고가 있었어요. 성형 비용도 오케이. 직장인 대출 10분 만에 승인. 지금 전화하세요. 마음이 약해진 순간이었어요. 500만 원 정도면 코 수술하고도 여유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전화를 걸었죠. 안녕하세요. 희망캐피탈입니다. 500만 원 신용대출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요. 직장 다니세요? 연봉이 어떻게 되시고 재직 기간은 얼마나 되세요? 직장인이고 연봉 2,800만 원 정도요. 재직한 지는 10개월 됐어요. 아, 그럼 가능할 것 같네요. 금리는 연 15.9%로 나갈 것 같고요. 서류만 앱으로 올려주시면 당일 승인 가능해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용도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수술 후 2주간 붓기가 빠지기를 기다렸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와, 정말 달라졌어. 하지만 친구들 반응은 미묘했어요. 뭔가 달라 보이긴 하는데 뭐지? 더 큰 문제는 직장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여전히 같은 일, 같은 월급, 같은 일상. 그래, 외모를 바꿨으니 이제 스타일도 바꿔야지. 인스타에서 본 것처럼 예쁜 옷, 좋은 가방을 사기 시작했어요. 첫 명품은 30만 원짜리 미니백이었죠. 카드를 긁는 순간의 그 짜릿함.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나하나는 큰 돈이 아니었는데 모이니까 이런 큰 금액이 되어버린 거예요. 카드값 450만 원을 보고 막막해하고 있을 때 카드사에서 문자가 왔어요. 45만 원. 450만 원에 10%였어요. 이 정도면 낼 수 있겠다 싶었죠.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니까 당장은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매달 10%씩만 내면 되네. 이거 정말 좋은 서비스인데. 카드사에서 고객을 위해 이런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줬구나 싶어 감사했죠. 그런데 리볼빙을 쓰기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까? 뭔가 이상했어요. 내가 분명 매달 45만 원씩 냈는데 왜 빚이 줄어들지 않지? 계산해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연 19.9%의 이자가 매일매일 붙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매달 새로 쓰는 카드값까지 더해지니 감당이 안 됐죠. 아, 이게 함정이었구나. 리볼빙은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빚을 유지하는 서비스였어요. 매달 45만 원을 내도 그중 대부분이 이자로 사라지고 원금은 거의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상환일도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계속 이자만 내면서 끝없이 빚더미에 앉아있게 되는 거였어요. 리볼빙 때문에 고민하다가 검색하다 보니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발견했어요. 리볼빙 이자 너무 높아서 힘들어요. 다들 저보다 경험이 많아 보이니까 그 조언들이 맞는 것 같았어요.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안도 됐고요. 그 중에서도 대환대출이라는 걸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빚을 하나로 묶어서 이자를 줄여준다니까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았어요. 앱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했어요. 기존 5개 카드사의 빚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였죠. 그 순간 정말 살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소비 습관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또 다시 쇼핑, 쇼핑, 쇼핑. 대출받은 돈이 통장에 있으니 갑자기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대출금은 내 돈이 아닌데 한동안 그 돈이 마치 내 돈인 것처럼 착각하며 지냈죠. 그러다 보니 그 돈도 금세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밤에바 알바를 시작했어요. 낮에는 모델하우스 직원, 밤에는 바텐더.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죠. 물론 바에서 일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힘든 일들이 있을 때는 이 또한 지나간다는 걸 진심으로 기억해요. 위로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 위로가 특별히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는다고 해서 당장 제 눈앞에 닥친 빚이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와보니 여러 금융기관에서 우편물이 와 있었어요. 하나씩 뜯어보면서 계산해 봤는데 저런, 깜짝 놀랐어요. 처음 성형대출 700만 원에서 시작해서 리볼빙으로 굴러가고 대환대출 받고 생활비 때문에 또 빌리고 어느새 제가 진 빚이 1억 원이 넘어 있었던 거예요. 더 끔찍한 건 매달 내야 할 이자였어요. 200만 원 가까이 됐거든요. 제 월급 220만 원으론 감당이 안 되는 돈이었죠. 이젠 더 이상 돈을 빌릴 곳도 없는데 절망이 왔어요. 결국 부모님께 들키는 날이 왔어요. 법원에서 온 개인회생 관련 우편물 때문이었죠. 얘야, 이게 뭐냐? 빚이 1억이라고?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반찬 가게 팔아서라도 네 빚을 갚아야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죽고 싶었어요.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까지 날려버릴 순 없었거든요. 빚 이야기를 털어놓자 친구들 반응이 달랐어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내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그래? 힘내.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 바쁘고 여러 가지 여유가 없네. 위기가 와야 진짜 친구를 알 수 있다더니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새벽 3시 잠 못 이루며 검색하다가 찾은 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였어요. 개인회생 도와주는 곳에서 하는 말이 빚이 많아도 5년간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좋은 조건이라 믿기지 않았어요. 그제야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개인회생 신청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인스타그램을 지우는 거였어요. 이제 남과 비교하지 말자. 남과의 비교가 제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알바를 그만두고 퇴근 후엔 부모님 가게를 도왔어요. 새벽 5시부터 일하시는 부모님을 보니까 이게 진짜 성실함이구나.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지 않지만 꾸준히 쌓아가는 게 진짜 가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너 요즘 많이 달라졌다. 예전보다 훨씬 진짜 같아. 미영이의 말에 깨달았어요. 가짜 명품으로 치장했을 때보다 진짜 내 모습일 때가 더 아름답다는 걸.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어요. 앞으로 5년간 매달 35만 원씩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되는 거였죠. 5년 후엔 정말 자유로울 수 있구나. 이제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겼어요. 5년간 성실히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 부모님 반찬 가게 온라인 진출 도와드리기,
진짜 내 모습으로 사는 법 배우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돌이켜보니 제가 빠진 함정들이 보여요. 인스타그램 속 화려한 일상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시작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리볼빙이 구원이 아니라 더 깊은 늪이라는 걸. 최소 금액만 내면 된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유혹인지. 외모를 바꿔도 제 마음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마음을 바꾸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제가 개인 회생을 알아보면서 알게 된 것들이에요.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공유해 드릴게요. 다음은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하시는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곳들인 이 전화에서 상담해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개인 회생을 할 때는 개인 회생 진술서 혹은 채무증대경위서라는 걸 써야 하는데요. 여기에 어떻게 빚을 지게 됐는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겠는지를 잘 어필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심하실 것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늦기 전에 전문가에게 상담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혼자 끙끙대다가 더 깊은 구덩이에 빠졌었거든요. 그럼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사연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비슷한 경험 공유해 주셔도 좋아요. 서로 응원하며 함께 이겨내요.